때문에 이 선거 행정도 법에 근거해서 행정을 치르지 않으면은 그건 아주 잘못된 겁니다. 제가 늘 그 주장을 합니다만은 이제 기자회견이 좀 너무 늦어지는 것 같습니다만은 지금 전자개표기가 법적 근거 없이 투표지 분류기라는 허위 호칭으로 지금 사용되고 있는 거, 이거 아주 중앙선거위원회가요 부정선거 범죄 전문 집단입니다. 전문 집단이요. 내가 이 공개적으로 이거 방송되는 거요, 이거 지금 내 얘기가 사실과 다르면요 7년 이하의 징역감입니다. 예, 저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법인격 있는 헌법기관입니다. 그래서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어느 말단 구급공무원이라도 나한테 고소를 제기할 수가 있습니다. 명예훼손죄로요. 헌법기관에 대해서 내가 명예훼손을 했다가, 아니 선거 전문 행정기관을 부정선거 범죄 집단이라고 이렇게 매도하는데 이거 그냥 남아날 수 있습니까? 그렇죠. 예. 그래서 아까 말씀을 잘 하셨는데요. 질문 참 아주 적절한 질문입니다만은, 이거 법치주의 국가에서 법을 어긴다는 건 이건 절대로 안 되게 되어 있고, 이건 무효입니다. 100% 무효입니다. 이거를 법률 용어로는 당연무효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중앙선거 관련해서 제19대 대통령 선거는 우리가 무효임을 선언합니다라고 양심 고백을 하기 이전에, 또 제가 소송을 제기해 놨습니다만은 소송 대법원에서 이건 무효라고 판결하기 이전에 당연 무효라는 것이 헌법학자들의 만인공통의 법이론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우리가 그 법적인 걸 아주 야무지게 규명을 하기 때문에 이번에는 우리 국민들이 소망, 희망을 가져도 틀림이 없다 하는 말씀을 드려둡니다. 왜냐? 이번에는 당연 무효의 소를 제기했거든요. 당연 무효가 이 선고가 됩니다. 그래서 이게 법률 위반은 어떻게 빠져나갈 길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답변서를 못 보내는 거예요. 여러분 그걸 아셔야 되고요. 내가 지금 이렇게 우리 4대본이 4개 단체 중에 우리 것만 자꾸 내세우는 거로 여러분들이 오해하시고, 아까 기자님께서 다 같이 4개 단체가 같이 협력해서 해야 되지 않느냐. 그거 부정 안 합니다. 그거 내가 다 받아들이고요. 같이 행동을 합니다. 그러니까 염려하시지 말고 같이 하겠습니다. 네. 한 가지만 말씀드리면, 지난달 8월 달에 케냐에서 대법원장이 선거 무효를 선언했습니다. 케냐에서. 우리 선거요? 케냐, 아니. 케냐. 자기네들 선거를 대법원장이 무효 선언을 해서 재선거를 할 수밖에 없게 됐습니다. 그거는 우리랑 비슷한 입장입니다. 우리는 재검표만 하면 그것이 입증되고, 재검표를 안 하더라도 당연 무효를 지금 목사님 주장하는 것처럼 할 수 있는데, 힘이 누를까봐 그건 재검표를 통해서 우리는 반드시 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제가 한 말씀만 더 드리겠습니다. 예.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에 제가 짚고 넘어가려고 지금 시청자분들께 알려드리려고 지금 제 발언을 하는 건데요. 하다못해 길거리 현수막도 지방 법령에 의하여 어떻게 제거를 하고 어떻게 달고, 제거한 것은 또 어떻게 보관했다가 어떻게 처리한다라는 다 규정화가 명문화가 되어 있습니다. 네네, 맞습니다. 저는 굉장히 지금 충격을 받은 부분이거든요. 지금 현재 이 방송을 시청하시는 분들은 이거 굉장히 중요한 진실입니다. 이게 어떠한 것이냐면은 모든 불법적인 요소가 가미가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을 만들어 놓고 지금 선거를 한 거거든요. 다시 말해서 사전 투표에 있어서 그 투표 방식이라든가 그 사전 투표 용지를 어떻게 보관할 것이며, 또 투표가 끝난 다음에 그 함을 어떻게 옮기고 그 개표일까지 그것을 어떻게 보관하고 누가 어떻게 지킨다라는 그러한 법령 규정들이 하나하나 세세하게 규정이 되어 있어야 하는 것이 옳습니다. 맞습니다. 그런데 저는 지금 이 자리에서 지금 정창환 목사님께서 그런 규정이 전혀 없다라는 그런 말을 듣고 햄머로 지금 머리를 맞은 것과 같은 그런 충격을 받았어요. 아유, 네. 네네. 이거 굉장히 중요한 거고, 이 문제를 주변 분들한테 알리신다라면 약간의 지각력이 있으신 분들은 다 이것이 문제가 있다는 것을 아실 겁니다. 하다못해 길거리에
뿌려지는 전단지조차도 어떻게 그 관리가 되어야 된다는 규정이 세세하게 다 되어 있는 게 우리나라의 행정 현실입니다. 그런데 이 중차대한 선거에 있어서 사전투표 용지와 그 관리함과 개표일까지 보관하는 것에 관한 규정이 전혀 없다라는 것에 대한 것은 이것은 정말 어떻게 제가 입을 다물 수 없는 그런 어이없는 오늘 진실을 듣게 되었네요. 예, 그래서 이 부분을 분명하게 짚고자 지금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네, 저기 기자님 성함이 어떻게 되시죠? 저는 이따 명함드립니다. 네, 그래요. 제가 그 답변을 잠깐 좀 드리겠습니다. 공직선거법이라는 것은 저 다른 분들도 좀 질문해 주시죠. 민주주의의 시작과 끝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재선거, 여러 가지 선거가 지방선거, 국회의원 선거, 대통령 선거 계속 1년 12달 그 보궐선거까지 그렇게 하고 있는데 그 공직선거법을 만들고 관장하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코끼리 같은 집단입니다. 어떻게 보면 헌법기관에서 제일 강한 게 수시로 사람을 뽑았다가 말고 수시로 줄였다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기관인데 여기서 공직선거법에 플러스 관리규칙이라는 게 있습니다. 공직선거법에 의해서 관리규칙을 만드는 장관급이 만드는 겁니다. 근데 법을 이렇게 해서 만들고 이 공직선거법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이번에 2014년부터 집요하게 바꾸고 또 바꾸고 막 이상하게 만들어놨습니다. 국민이 알 도리가 없도록 만들어놓고 세부 관리규칙에 가선 잘못돼서 만든 것이 입증됐습니다. 그러니까 모법보다 잘못된 규칙이 있는가 하면 이렇게 얽히설켰는데 그 중에 백리가 바로 사전선거였습니다. 이틀치기나 연속으로 하게 하고 그 세계에 없는 것이죠. 사전투표가 이틀을 한다는 것은 없었습니다. 그 사전투표를 세부규칙을 정하지 않고 적당히 했습니다. 그러니까 바꿔치기 할 뜻이 2014년 초부터 계속 기획되면서 투표용지를 일부러 여백이 없는 표만 쓰던 거를 여백 있는 거로 바꿔라. 어느 날 갑자기 자기들이 선거법을 바꿨습니다. 그리고는 두 가지를 같이 사용해서 하나를 없애버린 아주 엄청난 음모. 이게 말한 본인도 여백이 없는 투표를. 그렇죠. 그러니까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직접 개입하지 않으면 안 되는 게 2014년 초부터 계속 법을 조정을 해왔습니다. 그러니까 직접 개입한 이런 사실을 국민들이 정말로 알아야 할 텐데 기자님이 질의하신 대로 정말로 가슴을 칩니다. 네, 저기 다른 부분을 정말 알려야 될 부분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제가 잠깐만 한번 그거 있습니다. 제가 취재를 한 바로는요, 투표 용지가 두 가지가 아니고 6가지 이상, 6가지 정도. 네, 맞습니다. 네, 우리는 7가지라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어느 나라에서는 아예 홍준표 2번이 아예 없는 용지도 있었고. 맞습니다. 그 다음에 흑백, 간임이 흑백인 것도 있었고, 여러 가지, 원선 편지지 같은 것도 있고 정상적인 것도 있고 해가지고 6가지 이상 이렇게 된다고 하는데 그거는 부각이 안 됩니까? 예, 저기 아까 말씀하신 대로 6가지라는데 우리가 파악한 건 7가지인데요. 7가지라고 주장 못하는 이유가 그 증거물을 확보 안 했기 때문에 못했기 때문에 주장을 못하고요. 저 콜롬비아 같은 경우는 2번 홍준표가 이름이 빠져 있습니다. 근데 과테말라에 그런 거 있는데 우리가 지금 투표 용지를 입수할 방법이 없잖아요, 사실은. 그거 입수했다가는 형사처벌을 받기 때문에. 그 점은요. 아까 말씀드린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원천적으로 바꿔치기 할 의도로 인증샷을 못 찍게 했습니다. 맞아요, 네. 못 찍게 했기 때문에 바꿔쳐서 7가지 아니라 10가지를 했어도 하나도 없습니다. 하나만 남겨놓고 다 없애버렸기 때문에. 네. 그러면은 이제 초창기에 투표 용지를 사진을 찍은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10몇 명인가. 그래서 선관위에 제출을 해서 항의를 하고 이렇게 하니까 선관위가 되려 그걸 불법 촬영을 했다 해가지고 고발을 했다면서요?
그게 사실입니까? 그 준비된 각본입니다. 네, 그래서 고발을 해가지고 그 사람들 그 촬영한 거를 그 고발하고 그걸 증거로 또 사용할 수도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건 형사법상, 네. 형사소송법상 우리나라 법은 어떻게 되어 있냐면 불법에 의한 증거는 채택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법원에서 전혀 증거로 삼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그게 증거로서 우리는 요구를 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게 사실이니까. 사실이 형사법상으로 그게 증거를 못한다 그러지만 그 사실보다도 대선 무효 소송이라면 이게 엄청난 큰 건데 주가 부에 의해서 희생되는 거는 안 되지 않습니까? 예, 그 이제 주로 이제 김재웅 그 교수가 주장하는 거, 주로 주장하는 거, 저희도 다 잘 알고 있는데, 그 주장, 우리도 그 주장을 안 하는 거 아닙니다. 다만 이제 그분이 자꾸 이렇게 소상하게 하니까 우리는 그냥 남이 주장하는 거 또 따라 반복할 필요가 없어서 우리의 특징만 말씀을 드리는 건데, 이번 선거는 키를 우리 사대본이 쥐고 있다 하는 얘기, 그거를 아주 단언해서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그건 증거인멸이 안 됩니다. 지금 아까 말씀하신 인증샷이나 이런 거는 우리가 일일이 수고를 해야 되고 갖다 내야 되고 대법원에서 인정하느냐 안 하느냐 뭐 이건 지금 인증샷이 우리가 확보되어 있습니다만은 대법원에서 그걸 인정을 해야 증거로 채택을 해야 되는 건데 그 대법원에서 증거 채택할지 안 할지 모르잖아요. 대법원 법관들이 이건 증거 채택 안 하겠다 하면 안 되는 겁니다. 그러나 요거는 여지부동한 게 있습니다. 증거인멸이 필요가 없고 이거 증거가 되느냐 안 되느냐 그 논란의 대상이 안 되는 거. 아까 저 기자님의 말씀하신 대로 야 이거 말이야 이 전단지 하나 전단지 하나도 그거 하나 규제하기 위해서 아주 세밀한 규정이 제정되어 있는데 아니 어마어마한 선거를 치르는데 그거에 규정이 없다? 법적 근거가 없다? 아까 지금 아주 얻어맞은 것 같다는 이런 말씀, 그 표현이 맞습니다. 이게 맞아야 됩니다. 그런데 요거는요, 제가 자신있게 말씀드리는 거는, 요거는 증거인멸이 안 되고요, 증거 채택 여부가 대법원에서 임의로 이거 증거 채택을 할 거냐, 안 할 거냐, 그건 할 수가 없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변호사들을 선임을 하면은, 요거는 요지부동, 이건 어쩔 수가 없습니다. 법조항이 내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제가 전산조직에 의한 개표조항이 공직선거법에 없기 때문에 전자개표기를 투표지 분류기라고 거짓말을 하면서 쓴 거 이거는 100% 채택이 되게 돼 있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사전투표하고 아까 그 보관하고 아까 아주 나보다 더 자세히 말씀을 하셨는데 그 법적 근거와 관리 규칙, 이제 요거 두 가지입니다. 모법인 공직선거법에 딱 들어가 있어야 되고, 그 공직선거법에 의해서 관리 규칙, 세부한 그걸 해야 되는 거거든요. 그게 없습니다. 두 가지가 다 없어요. 그러면 이거 불법 아닙니까? 아니, 불법한 선거는 당연히 무효죠. 그래서 그걸 당연무효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번에 대법원에서요, 기각처분 못하게 돼 있습니다. 못하게 돼 있어요. 법이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인터뷰하는 장본인으로서 흥분까지 해서 죄송합니다만은 아까 아주 저 기자님께서 아주 좋은 말 지적해줘서 내가 아주 막 기분이 좋고요. 다른 기자님들. 예, 또 질문을. 네, 고맙습니다. 네. 선구자 방송입니다. 아, 선구자 방송이요? 네. 네, 감사합니다. 지금, 이 사기 대선과 관련해서. 네. 여기에 대응하는 그 단체가 국내에 통틀어서 몇 개의 단체가 있나 한번 여쭙고 싶습니다. 지금 일어난 걸로. 대단히 유감스럽게도 오늘 기자회견하는 목적도 좀 많은 단체들이 여기에 좀 나서였으면 좋겠다는 뜻에서 오늘 기자회견 하는 거고요. 우리 김영선 대표께서 이 자리 마련하게 된 것도 우리가 사실 너무 지지부진하고요. 지금 아까 저 기자님께서 이거 불법적으로 한 선거다라는 건 아주 흥분해서 질문하셨는데 사실은 애국 진영이
아주 그냥 총궐기를 해야 될 사항인데, 죄송합니다만은 나 연단에 세우는 단체가 없습니다. 참 비참할 정도예요. 응? 내가 국본이 저거 토요일 날마다 하는데, 물론 김재홍이라는 분을 이제 지금 지난 토요일 날 4번째 세웠는데, 사실은 내가 이런 얘기를 하면은 그 너무 자만심이 빠져있다 이렇게 볼는지 모릅니다만은, 이 공직선거법이라든가 공직선거 관리규칙이나 이런 것에서 저같이 정통한 사람이 없습니다. 대한민국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직원까지라도 나한테 못 당합니다. 내가 1997년도 김대중 대통령 부정선거로 당선된 거 그것까지 파헤친 사람이고, 2002년도에 부정선거인 걸 다 내가 파헤친 사람인데요. 예. 저기 아까 지금 이렇게 지금 이게 부정선거 규명 활동을 하는 단체가 얼마나 있느냐 질문한 데 대해서 내가 번거롭게 말씀을 드리고 그랬는데, 참 유감스럽게도 이 방송이 나가면 많은 단체들이 아마 앞장서서 이 규명운동에 동참하리라고 믿습니다. 그렇게 되길 바라고요. 조금 부연 설명드리겠습니다. 질의하신 내용은 일단 부정선거를 가지고 다루는 단체, 소를 제기한 단체는 여기 성명서에 나온 것처럼 4군데입니다. 저희를 포함해서 4군데인데, 2군데는 사실상 답변에 대한 재답변이 궁해서 조금 이제 힘이 빠져 있는 상태고, 한 군데 아까 말씀하신 김재홍 씨는 그 투표지에 그 절취선하고 바코드 가지고 그걸 중심으로 해서 세부적인 사항이죠. 그것을 갖고 소를 제기해서 그것에 대한 답변서를 주고받고 있는 중이고, 그건 얼마나 고마운지요. 참 고마워요. 우리는 뭐냐면 본원적으로 근본적으로 공직선거법 자체가 이게 사기 기도를 한 아주 종합 선물 세트처럼 아주 공작 정치의 시작이었다. 왜? 사전선거가 관리 규정이라든가 이런 것이 제대로 마련되어 있지 않고 돼 있는 것도 거꾸로 돼 있다. 그 다음에 전산 개표가 원천적으로 전 세계에 채택하고 있는 나라는 베네수엘라하고 우리나라밖에 없습니다. 필리핀 같은 데에서 2014년도에 검사하다 이거는 조작이 가능한 선거 방법이기 때문에 우리는 안 쓴다. 1년 동안 조사해서 퇴짜를 넣은 것이 전산 개표입니다. 우리나라는 유독 그것을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만 쓰고 있습니다. 비슷하게 쓴 것이 베네수엘라인데 그건 이번에 꼬르기 났습니다. 네. 그러면 이어서 정도 질문을 드려야 될 게, 왜 몇 개의 단체가 관여를 하는지에 대해서 여쭤봤느냐면은, 네. 이런 그 단체를 이끌고 나가다 보면은 그 많은 경비가 필요하지 않습니까? 네. 저희같이 1인 미디어 활동을 하는 유튜버들도 자기 돈을 써가면서 이런 현장의 여비라든지 식사라든지 이런 모든 것들을 거의 기본적으로 해결을 해야 하다 보니까 좀 재정적인 그런 부분에 많이 이제 어떤 필요를 느끼고 하는데, 이런 어떤 규모 있는 단체를 이끌고 가기 위해서는 전 국민적인 지지를 얻어야 하지 않습니까? 네. 또 현재 태극기 집회조차도 지금 몇 군데로 나뉘어져서 많은 국민들 중에서 어느 쪽도 관여하지 않고 관망만 하는 그런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현재. 그래서 어제 저희 선구자 방송에 전화를 하신 어느 시민이 계셔요. 그래서 뭐 때문에 전화를 하셨냐면은, 그 대한문 쪽에 지금 어느 단체가 집회를 해 나가고 있습니까? 이렇게 여쭙더라고요. 그래서 예, 국본이 이끌고 가고 있습니다. 이렇게 답변을 드리면서 후원을 하고 싶다. 이제 계좌번호 때문에 이제 연락이 왔더라고요. 그래서 그분이 여태까지 정말 후원도 안 하고 그냥 자포자기한 상태로 있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관망만 하다가 더 이상 나라가 이대로는 안 되니까 후원이라도 해야 되겠다 해가지고 이제 전화를 주셨더라고요. 네. 마찬가지로 이런 어떤 사기 대선과 관련해서 지금 현재 크게 4개의 단체가 지금 국내에서 지금 대응을 하고 있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우리 국민들이 봤을 때 그럼 과연 4개 단체 중에서
예? 어느 단체가 신실하고 어느 단체가 규모 있고 어느 단체가 어떤 그 힘있게 일을 해나갈 수 있는지를 이렇게 지켜볼 거 아닙니까? 네네. 분명히 볼 거 아닙니까? 네네. 근데 4개 단체가 각각 우리도 1,000만 인 서명 받겠습니다. 저기도 1,000만 인 서명 받겠습니다. 이래버리면 국민들은 예? 4번을 다 해야 되는 거든지 아니면은 그냥 아예 포기하든지 잘해보시오. 이렇게 또 비아냥되는 그런 국민들도 있을 겁니다. 그랬을 때 우리 그 4개 단체 중에서 유기적으로 어떤 협력 관계가 잘 되고 있는지 또 그런 부분들을 좀 통폐합해가지고 어떤 큰 이견이 없는 한 어떤 사상적으로나 어떤 이 목표가 큰 이견이 없는 한 이렇게 좀 축이 되는 그런 그 하나의 한두 개의 그 단체로 통폐합을 해가지고 좀 더 힘있게 나갈 수 있는 어떤 대안은 없는 건지 네. 좀 간단하게 우리 시청자들께 설명을 해주시면 예. 아주 좋은 질문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질문에 대해서 아주 명쾌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4개 단체인데 흔히들 그래요. 그거 다 연합해서 같이 가면 좋지 않느냐. 흔히들 쉽게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만은 이게 말은 쉽지만은 사실은 지금 기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 상당한 경비가 뒤따르지 않습니까? 활동을 하려면은 변호사 선임을 하려도 돈인데 이게 4개 단체가 전부 각자 쪽쪽이 흩어져서 하면은 국민들이 어디를 따라가야 지가 모릅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이렇게 기자회견 하는 거는 국민들이 스스로 판단해서 내가 어디를 지원해 줄 것이냐에 대해서 제가 우리 지원해 주십시오 하는 얘기는 4개 단체인데 나만 유독하게 지원해 달라 그러면은 그거는 좀 잘못된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 입장을 분명하게 말씀을 드리는데 예를 들어서 지금 김재웅 씨는 국본에 4차례나 단위에 서서 부정선거에 대한 거 연설을 했습니다. 근데 저는 거길 못 썼습니다. 우리 여기 그 상임대표가 거기 출하를 했어요. 좀 우리 정 목사님 좀 올라가게 해달라. 그 거부당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거 4개 단체가 연합해서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그게 왜 그러냐 하면은 지금 2군데에서는 거의 포기한 상태고요. 김재용 그러니까 부정선거 진상규명위원회 김재용 회장이 지금 답변서를 지금 제출 중에 있고요. 우리는 답변서가 오질 않았기 때문에 아직 작성도 안 했고 그런 상태이기 때문에 국민들이 판단해서 어디를 지지할 것이냐에 대해서 결정을 할 일이고 지금 저는 이번 토요일부터 저 종각에서 개최하는 박근혜 대통령 구명운동연합 거기에 가서 이제 단위에 서서 국민을 향해서 이제 호소를 할 예정입니다. 그런 상태에 있습니다. 간단하게 요약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4군데 중에서 2군데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거의 이제 포기 상태, 답변서를 받고 포기 상태에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김재홍이는 부정선거 진상규명연합회, 그리고 저희 사기 대선 진상규명 본부, 이렇게 2단체만 남았다고 보시면 될 것이고, 2단체의 개성은 아까 말씀드린 그 부정선거 진상규명연합회는 그 절취선이라든가 부분적인 부분을 내세워서 답변서로 계속 이제 오갈 거고 계속 소송은 이어질 것입니다. 저희들은 본원적으로 이것이 사기가 아니면 될 수가 없는 이유를 내세워서 본원적인 소송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재검표를 하게 되면 무조건 합칠 것이고 또 한 가지 이 진상규명을, 부정선거 진상규명을 하기 위한 단체만이 아니라 전 국민의 관심이 재검표만 한다면 전 국민이 다 관심을 기울이고 해외 언론이 모두 다 관심을 기울일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재검표를 위해서 여러 단체들이
이 부정선거 진상 아닌 여러 단체들이 같이 재검표를 위해서 관심을 많이 기울여줬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예, 이상으로 제19대 대통령 선거 무효예소 진행 상황에 관한 중간보고 및 성명서를 4대본, 즉 사기대선 진상규명본부 정청화 상임대표와 그리고 아니, 저기 시간이 좀 부족한가요? 질문하시죠. 죄송합니다. 저 조금 더 질문하겠습니다. 예, 질문 좀 받네. 질문 받겠습니다. 예. 예, 지금 그러면은 이제 크게는 4개 단체 중에서 2개 단체로 지금 압축이 되고 있는 모양새인 것 같은데, 그럼 2개 단체만이라도 좀 연합을 못할 건 없는 사안일 것 같습니다. 제가 봤을 때는. 그래서 연합을 좀 해서 2개 단체의 어떤 저기로 좀 국민적 지지, 일단 지지라는 게 뭐 후원과 관심이겠죠. 예, 그런 걸 통해서 좀 힘있게 일을 해나갔으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국본에서 어떤 그 연단에 이제 설 수 있는 기회가 아직은 없어지셨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뭐 그거는 또 어떤 김재용 회장님 쪽에 지금 뭐 몇 차례 여거 쓴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왜냐면 여기에 지금 유튜버들이 지금 아이러니하게도 국본의 집회를 생방송 내보내고 있는 유튜버사들이 여기 다 찾아온 겁니다, 지금. 그렇기 때문에 국본이 어쨌든 하고 있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저희가 이렇게 말씀은 못 드립니다만, 그래도 가장 우파 집회 중에서는 국본이 가장 저희는 낫다고 판단을 하기 때문에 그쪽에서 지금 방송을 해 나가고 있습니다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이렇게 좀 협의를 하시면서 또 기회를 좀 얻을 수 있었으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아까 그 말씀 중에 그 사전 투표가 총 투표자 3,100만 표 중 36%인 1,100만 표나 된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지 않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근데 이 사전 투표에서 어떤 그 잘못됐다라는 그런 그 연락들이 많이 오지 않았겠습니까? 네, 많이 그리고 왔죠. 국내에서도 비정상적인 투표 용지에 투표했다라는 그런 그 제보들도 많이 받았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그 대략 어느 정도나 그러는 것을 받고 있습니까? 그러니까 잘못된 투표 용지로 투표를 했습니다라고 하는 그런 제보를 받은 사람들이 있을 것 같은데. 그 정확한 집계는 정확지 않더라도 안 나왔습니다. 여기까지 네. 뭐 몇천 명 받았다든지 연락을, 아니면 뭐 몇백 명 그런 제보를 받았다든지 그런 정도의 어떤 그 데이터 같은 거는 개괄적으로는 없습니까? 약 2만 명 정도로 추산을 하는데, 그 2만 명에 대한 리스트라든가 서명을 받았다든가 그렇지는 않았습니다. 약 2만 명 정도인데 2만 명을 훨씬 넘는 수백만이라고 생각하는 것은 그럴 만한 이유가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기억이 보통 기억할 만한 이유가 있어야 되는데, 그 기억할 만한 이유가 다들 입증할 자신이 없기 때문에, 그 증거를 제시할 자신이 없기 때문에 의견만 제출하고 많은 사람들이 어마어마하게 많았습니다. 그 숫자가 수백만이라고 말씀하셔도 괜찮을 거로 봅니다. 예. 또 질문은 좀 제가 그 질문을 제가 마지막으로 질문을 하겠습니다. 19대 대선이라는 대한민국 역사에 가장 중요한 시기에 이런 부정부패가 있었다는 것을 좀 통탄할 노릇이고, 그나마 정청화 목사님 이하 여러 단체에서 이것을 밝히기 위해서 나온 것은 그래도 대한민국의 국민들의 의식 수준이 살아있다. 대부분의 국민들은 아예 포기하고 있습니다. 계란으로 바위치기다. 도저히 일어날 수 있게 바르지 못하니까 저보고도 아예 포기해라. 이렇게 대부분 국민들이 인식하고 있습니다. 네, 맞습니다. 네. 네. 그런 시기에 이런 어려운 일을 하는 것은 대한민국 역사에 아주 중요한 반만년 역사에 있어서 아마 가장 중요한 일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왜냐하면은 권영애 전 국방장관의 말씀을 들어보면은 이미 적화는 끝났다. 단지 통일만 안 됐을 뿐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 유튜브 방송에서 이렇게 나왔습니다. 그런 근거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립니다. 그렇습니다. 근데 이런 중차대하고 엄청난 그 부정이 일어나는데도 불구하고 당시에 왜 여권 야권 국회의원들은 뭘 했는지 참 암담하기 짝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나마 우리 정창원 목사님께서 이런 큰 일을 하신 데 대해서 제가 마음으로 존경을 표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김종선 그 사회자님의 말을 끝으로 제가 요 말씀에 대해 예, 잠깐만요. 예, 네. 말씀하십시오. 좀 기자회견이 길어지는 것 같은데 오늘 이호근 로컬 파워 뉴스. 예, 로컬 파워뉴스 이호근 기자님께서 저에게 아주 격려되는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제 이름을 거명하면서 말씀을 해주셨는데 저는 아까 4개 단체가 소송을 걸었다고 했지만은 저는 그 3개 단체 소송을 건 사람들하고 저하고는 아주 완전히 차별화해 줘야 됩니다. 왜 그러냐? 나는 1997년도 김대중 선거 때부터 부정선거가 있었다. 중앙선거 관련에는 불법 부정선거 전문 집단이다. 범죄 집단이다. 내가 그거 10년 전부터 규정을 해놓고 여태까지 쭉 행정소송, 전자개표기 못쓰게 하기 위해서 행정소송을 8차례나 제가 제기했던 사람으로서 쭉 중앙선거 관련의 불법 행위를 아주 그냥 언제나 체크하는 상태에 있었기 때문에 이번에 5구 대선 선거가 법적으로 불법이기 때문에 이거는 이번에만은 아까 저기 어떤 기자님이 선관이 잘 걸렸다 그랬던가요? 뭐 제목을 이번에 선관이 니들 잘 걸렸다. 이번에는 2002년 제16대 대통령 선거 무효 소송을 제기했는데 그쪽에 나도 그거 잘 파악하고 이번에 그 우리 소장을 써준 사람이 제16대 대통령 선거 무효 소송을 소장을 썼던 박철성 법무사가 이번에 우리하고 협력이 돼서 썼습니다. 근데 그때 당시에 우리가 법이론이 정립이 안 됐어요. 그 선거무효 소송은 제기해놨지만은 이 사실은 변호사님들의 깊은 연구가 없으니까 이게 대충 이렇게 하다 보니까 패소를 했고, 물론 대법원이 그때 아주 그냥 참 이거는 기각할 수 없는 건데 기각을 한 겁니다. 아주 허위 판결서를 작성해서 선고를 했습니다. 허위 판결서. 이번에는 허위 판결서를 작성 못하도록 법이론이 다 정립이 되어 있습니다. 한마디로 얘기해서 저기 그 법률에 근거지 않냐고 위법한 행정 행위는 여러분 중대하고도 명백한 하자 있는 겁니다. 그렇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그렇습니다. 중대하고도 명백한 하자 있는 선거 행정 행위입니다. 그러므로 이것은 법원의 선고가 있기 전에 또 중앙선거 관련해서 이번에는 선거 무효입니다라고 하기 이전에 이거는 당연 무효다라는 것이 행정법 학자들의 강학상 법이론입니다. 이거 딱 들여대고요. 변호인을 통해서요. 그거 들여대면 대법원의 그 대법관들이 이거를 배제할 수가 없습니다. 자기네들 법관 아니겠습니까? 법관이 아니 법을 위반한 선거를 합법적이라고 해야 되거든요. 합법적이지 않은 걸 어떻게 합법적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이번에는 정말 아까 그 말씀대로 선관위가 이번에 잘 걸린 겁니다. 예. 그래서 여러분 기자분들이 저를 많이 이해해 주시고 격려까지 해 주셔서 너무 고맙고요. 저희가 기자회견을 할 때는 꼭 좀 많은 분들이 참석해서 국민들에게 알리는 방법은 제가 아무리 길거리에 떠들어도 그 소용없잖아요. 여러분들이 방송을 통해서 전파하는 방법밖에 없으니까 꼭 좀 여러분들 도와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Go